한명회 옆에 있던 사람들. 1453년 조선 한양.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살아남기 위해 친구를 팔고 있습니다. 역사는 수양대군을 기억합니다. 역사는 한명회를 기억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한명회 옆에서 그 모든 걸 지켜본 사람들은 누구였는가? 오늘은 그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교과서에 없습니다. 드라마에도 안 나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없었으면 한명회도 없었습니다. 권람, 한명회를 팔아넘긴 남자. 자,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명회가 어떻게 수양대군을 만났는지 혹시 아십니까? 대부분 모릅니다. 교과서는 그냥 이렇게 씁니다. 한명회는 수양대군의 책사였다. 끝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한명회는 1452년 기준 38살에 실패한 남자였습니다. 과거 시험 여러 번 떨어졌습니다. 관직 겨우 경덕궁직 왕실 궁궐 경비원 수준이었습니다. 이 남자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딱 한 명이 있었습니다. 권람, 한명회의 절친이자 당대 최고 엘리트 정승 권제의 아들, 집안도 좋고 과거도 합격한 사람. 이 두 사람은 젊은 시절부터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권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한명회는 천재다. 그냥 때를 못 만난 것뿐이다. 그래서 권람은 수양대군에게 말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아직 세상이 모르는 사람인데 대군께서는 반드시 만나보셔야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권람 입장에서 이건 엄청난 도박이었습니다. 만약 수양대군이 훗날 영모로 처형당하면 권람도 끝입니다. 만약 한명회가 수양대군 앞에서 실망을 줬다면 권람의 체면은 바닥입니다. 그럼에도 권람은 소개를 했습니다. 왜냐고요? 권람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조선의 권력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계유정난 이후 권람은 1등 공신이 됩니다. 한명회를 수양대군에게 소개한 그 한 번의 결정으로 역사는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우정, 안목, 아니면 투자, 칼잡이, 홍윤성. 한명회가 풀어둔 짐승. 한명회는 두뇌였습니다. 하지만 두뇌만으론 쿠데타를 못합니다. 피를 흘릴 사람이 필요합니다. 홍윤성. 이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사람은 계유정난의 실제 칼잡이였습니다. 기록에 이런 말이 남아 있습니다. 홍윤성은 젊은 시절부터 싸움을 즐겼습니다. 성격이 거칠었고 유교적 예법 같은 건 관심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한명회는 일부러 끌어들였습니다. 계유정난 당일 김종서의 집으로 찾아간 건 수양대군이었지만 실제로 칼을 들고 움직인 사람들 중 홍윤성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홍윤성의 삶을 보면 솔직히 할 말을 잃습니다. 세조 치세 내내 그는 승진합니다. 영의정까지는 못 갔지만 권력의 핵심부에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록마다 이런 말이 따라붙습니다. 성품이 사나웠다. 아랫사람을 함부로 대했다. 주변의 원성이 자자했다. 그럼에도 살아남았습니다. 왜냐고요? 한명회와의 연결고리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세조는 알고 있었습니다. 홍윤성 같은 사람의 가치를, 더러운 일을 기꺼이 해줄 사람. 그 사람은 잘라내면 안 됩니다. 묶어둬야 합니다. 홍윤성은 1475년에 사망합니다. 그의 묘비에는 공신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교과서는 그를 모릅니다. 하지만 계유정난 그날 밤, 그가 없었다면 역사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명분 제조기 정인지, 지식인의 선택, 쿠데타에는 칼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말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한 짓은 역모가 아니다. 우리가 한 짓은 정의다. 이걸 만들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정인지, 이 사람은 집현전 출신의 대학자입니다. 세종시대 훈민정음 해례에 본 서문을 쓴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 세종의 학자가 단종을 몰아낸 세조의 1등 공신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정인지는 계유정난 이후 수양대군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글을 씁니다. 간신들이 어린 왕을 둘러싸 나라가 위태로웠다. 수양대군이 나라를 바로잡았다. 이걸 당대 최고 지식인이 써줬을 때의 효과를 생각해 보세요. 반발하던 사람들도 입을 다뭅니다. 저 정도 학자가 지지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불편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정인지는 왜 그랬을까요? 협박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정말 믿었을까요? 아니면 살아남으려 했을까요? 기록은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인지는 성종 때까지 살아남아 82세의 나이로 천수를 누립니다. 지식인의 침묵과 동참, 이건 조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느 시대에나 있었고 어느 시대에나 있을 이야기입니다. 딸의 무게 장수망후와 공예왕후, 한명회의 두 딸. 자, 이제 가장 슬픈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명회는 딸 둘을 왕비로 만들었습니다. 첫째 딸은 예종의 왕비, 장수망후. 둘째 딸은 성종의 왕비, 공예왕후. 이게 한명회의 권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보여주는 증거라고 다들 말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딸들 입장에서 생각한 사람은 없습니다. 장수망후. 첫째 딸은 16살에 세자빈이 됩니다. 그리고 17살에 죽습니다. 아이를 낳다가 공예왕후. 둘째 딸은 12살에 세자빈으로 간택됩니다. 성종과 결혼했지만 아이가 없었습니다. 19살에 죽습니다. 한명회는 두 딸을 모두 잃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는 권력을 유지했습니다. 슬픔이 없었을까요? 아니면 그 슬픔조차 권력 앞에서 눌러야 했을까요? 기록은 한명회의 감정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 하나는 알 수 있습니다. 한명회는 딸들을 사랑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사랑보다 더 강한 무언가가 그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굴욕, 성종 앞에서 무너진 노인, 세조가 죽었습니다. 예종이 즉위했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죽었습니다. 성종이 즉위했습니다. 한명회는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권력을 쥐려 했습니다. 성종시대, 한명회는 압구정이라는 정자를 짓습니다. 지금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그 이름의 기원입니다. 거기서 사치스러운 잔치를 벌였습니다. 성종은 거기에 행차를 합니다. 그런데 기록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신하들이 수군댑니다. 감히 신하의 집에 왕을 부르다니. 저 노인은 아직도 자신이 왕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그리고 한명회의 마지막 굴욕이 찾아옵니다. 1482년 한명회가 죄인으로 탄핵을 받는 장면. 이미 나이 70을 훌쩍 넘긴 노인이 자신이 공신으로 섬겼던 왕의 손자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죄명은 외람되고 방자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유배되었다가 곧 풀려났습니다. 1487년 한명회는 73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천수를 누린 겁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명회가 죽은 후 연산군 시대, 연산군은 한명회의 무덤을 파헤치라고 명령합니다. 부관참 시 이미 죽은 사람의 관을 꺼내 목을 베는 형벌. 살아서 권력을 누렸지만 죽어서도 편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사람들, 권람, 홍윤성, 정인지, 그리고 일찍 죽은 두 딸, 이들은 교과서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없었으면 한명회도 없었습니다. 세조도 없었습니다. 조선의 그 역사도 달라졌습니다. 역사는 항상 묻습니다. 권력자는 어떻게 살았나? 하지만 우리가 진짜 봐야 할 건 다른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선택했나? 그리고 그 선택의 끝은 어디였나? 그 질문은 500년 전 조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